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 일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늘 새롭게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퇴 시점에 관심이 모입니다. 관련해서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일단 이 선언 장소로 국회를 선택했다는 것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두 가지 저는 이제 보는 게요. 하나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원외 아니냐, 원외 대표로서 이제 그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비판도 많이 하는데 원외 대표도 이제 그 국회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가장 많이 있고 선언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그만한 장소가 없어요. 대산 빌딩에 그 사무실이 있지만 좁고 기자들이 그 다 올 수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뭐 현실적인 공간이 저는 국회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출마 선언을 할 때 어떤 좀 메시지도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 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뭐 해병 특검법 이런 뭐 현안에 대한 입장도 좀 밝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밝힐 것 같아요. 특검법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기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하고 이제 각을 너무 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공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한다. 이게 윤 대통령 입장이잖아요. 거의 같은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제 그냥 국민의 눈높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도 언급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총선 책임을 지고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기 때문에 왜 나오게 됐는지 예. 이런 이제 명분도 좀 설명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국회를 선택한 의미와 또 어떤 좀 메시지들이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같은 질문을 드려보죠. 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출마 선언 장소로 국회를 선택한 건 뭐 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원내대표 한계론을 좀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 또 상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예. 더 나아가서 또 국회라는 장소를 선택한 것 자체는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출마 선언은 사실상 굳혔고 출마 선언만 그 남아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가 굉장히 국민들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뭐 국회가 아니 뭐 다른 제3의 장소로 했을 때는 뭐 장소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또 불필요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이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된 어떤 동기나 계기에 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 메시지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국회로 장소를 택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정 일체론을 앞세웠는데 이 같은 출마 선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보기에는 대통령실 즉 윤석열 대통령하고요. 아마 이제 그 친분의 그 거리를 본다면 가장 이제 그 호흡이 소통이 잘 되는 게 원희룡 후보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경원 후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동훈 후보가 아마 이게 대통령실하고는 지금 가장 반대쪽에 서 있지 않나 저는 그래 봅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이미 국토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개항에 출마도 했잖아요. 당을 위해 희생을 한 분이고 아마 대통령하고도 이제 가장 일체 원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정이 한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장 저는 친윤 후보다. 그다음에 중간이 나경원. 그다음에 가장 비윤 후보가 한동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1, 2, 3인데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나경원 그다음에 그 원희룡 후보는 이제 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이제 견제하는 거죠. 대통령실하고 본다면 따라서 이제 아마 나중에 나원 연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 대항마로 원 전 장관을 지원할 거라고 보십니까? 친윤계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분화가 돼 있어요. 친윤계 중에도 옛날 친윤계 중에 뭐 배현진 의원이나 이제 그 박정훈 의원은 한동훈 쪽으로 이미 돌아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를 또 미는 친윤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제 원희룡 후보 미는 친윤도 많이 놀 겁니다. 친윤도 이게 여러 갈래로 이게 분화가 돼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그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원희룡 후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자, 상대당 입장이지만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그 당정 일체로 오늘 이제 내세운 것인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 변호사님 분석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실의 가장 우호적인 후보,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친윤계 후보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내놓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저 당정이 한 뜻이 돼야 된다 저 메시지로 인해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용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내부의 전통적 지지자들에게 또다시 십자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사이가 나쁘고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을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받아들여 주실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원희룡 전 장관과 같은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발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권을 꿈꾸는 차기 주자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정치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당내의 입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민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대통령실과 입장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 난 후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또 다른 당권 주자들도 살펴보면 앞서도 저희 이제 취재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윤상현 의원은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도 조만간 이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윤상현 의원은 이제 출마를 하는데요. 아마 나경원, 원희룡 후보하고 최종적으로 연대하지 않을까. 한동훈 후보의 최전방 공격수로 아마 윤상현이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세는 좀 약해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반한 연대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연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이제 룰이 한 5대5 정도 되면 이게 고민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당원들 당심 이게 80%입니다. 근데 참고로 조심할 게 당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또 틀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옛날에 나경원, 이준석 대표 붙을 때요. 그때 보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 후보가 20% 이상 앞섰는데 당원들 투표를 해보니 나경원 후보가 4% 이긴 거예요. 이준석 후보한테. 따라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는 거는 우리 2천만 명이 넘잖아요. 엄청난 거고요. 그런데 또 당원들은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당원들은 이게 딱 조직화된 한 몇십만이에요. 이분들은 이게 여러 가지 당협 위원장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의외로 나경원 의원이 의외로 지지보다는 당원들 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옛날 경험에 하면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근데 유승민 의원은 당원들 지지가 아주 낮아요. 일반 국민 전체를 여론조사하면 이게 비슷하게 한동훈 위원장은 오는데 당원들만 보면 이게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따라서는 20% 여론 반영 가지고는 이게 녹이 어렵지 않나. 상당히. 또 나와봤자 이게 연대할 데가 없어요. 어차피 얘도 반윤 후보거든요. 반윤석열. 그럼 이게 누구하고 연대합니까? 한동훈하고 연대할 수도 없고 다른 연대 세력이 없어요. 네. 저는 유승민 후보는 이게 녹이 어렵다고 봐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예. 물론 이제 결과를 떠나서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를 위해서는 이번에 출마를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너무 이런 선거에 오랫동안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 정치인으로서 또 국민들께 각인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나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바뀌긴 했지만 8대2로 당심이 8이고 민심이 2입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 이 룰도 본인에게는 불리하다라고 생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한다면 뭐 사실상 반윤 또는 뭐 비윤의 서사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스탠스를 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사실상 크게 입지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마 선언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초선인 김재섭 의원인데요. 이번 전당대회는 제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초선이고 여러모로 이제 세는 약합니다. 근데 당대표 선거라는 게 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처럼. 따라서 이제 이거 현실적인 세를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이번은 아니다. 뭐 이래서 이제 저는 판단을 내렸다. 뭐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합니다. 예, 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조금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요. 그래도 김재섭 의원이라고 한다면 도봉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험지에서 당선돼 또 젊은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뭐 당대표로 출마를 하든 안 하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또 수도권의 어떤 그 안 좋았던 또 그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또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불출마로 입장에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은 드는데요.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인 고려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번 선거가 결국 원희룡 전 장관까지 출마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친윤 대 비윤, 또 나아가서는 친윤 대 친한의 구도로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으로서는 여기서 본인의 공간을 찾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당의 전당대회 분위기가 그야말로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예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만간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의사를 공식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지금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번 주다, 뭐 다음 주 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거나 뭐 공표된 날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을 사실상 결심을 굳힌 것으로 당 내에서는 생각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총선을 승리로 이끈 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자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크게 공감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와서 연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사실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뭐 이번 주던 뭐 다음 주던 뭐 대표직을 사퇴하는 시점은 뭐 금방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대표의 연임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마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연임이 없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그 당대표를 대통령이 겸직할 때 그때 연임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몇십 년 내에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뭐 총선 승리 이끈 민주당 대표가 한두 명입니까? 총선 승리 이끈 분도 많아요. 그래도 이게 2년씩 하고 다 이게 바뀌었거든요. 아마 저는 방탄 때문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연임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꿈이 대선이라면 저는 도움 안 된다 봅니다. 근데 왜 하느냐? 바로 이제 지금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탄용으로 당대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한 후보에 올인돼 있으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후보가 다양한 후보가 경쟁을 해야 시너지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나중에 불출마 되거나 이게 못 되면 대안이 누굽니까? 이러면 민주당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여러 경쟁 후보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1인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민주당한테도 이게 불행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꿈이 대선이라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비슷한 좀 다른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대선 후보 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 대선 후보 입장에서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고민정 의원의 취지는 이제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권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연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로서 계속해서 받는 또 정치적인 공격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공세도 이겨내야 된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권 후보로서 아직까지 대선이 뭐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인데 그때까지 뭐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산들이 소모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뭐 당도 당이겠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또 본인 스스로가 결단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정치인의 결단은 정치인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결단이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당을 잘 장악하고 또 장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지금의 현재 과제와 그리고 앞으로 대권이라는 또 어떤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잘 조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결단한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민정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모처럼 이게 그 쓴소리 하는 거죠.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저는 올바른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분이 김영진 의원 있잖아요. 김영진 이분은 이제 그 7인의 멤버인데요. 이분도 이게 그 연임을 반대하고 당원 개정도 반대했잖아요. 이런 이제 쓴소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간헐적으로 잘 안 들리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민주당에 보면 무조건 이게 명비어천가 이재명 대표 찬양하는 목소리만 압도하고 이런 데 쓴소리가 잘 안 듣기는 게 이게 걱정인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찬사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이제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 빼고 아버지라고 이게 부르는 건 제 두 집단을 봤거든요. 하나가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에는 이제 그 김일성 수령을 보고 아버지라 그럽니다. 어버이 이러잖아요. 또 하나 집단이 이제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보면 주로 교주들 보고 막 이 영적인 아버지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더불어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아버지 이게 종교 집단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분이 최고위원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구의원 수성구에서 2번 하신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기초의원밖에 안 되는데 최고위원 시기 주니까 감업에서 막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이거야말로 이게 당을 망신시키는 겁니다. 예. 당을 망신. 지금이라도 이거는 아주 부적절한 데는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에서나 지금 뭐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런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공세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취지는 알겠지만 굳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좀 아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일극체제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조금씩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비판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당 내에서는 대체 불가론이라는 것을 힘입어서 지금 연임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원구성 협상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비판을 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1년씩 하자 이거는 좀 합리적 제안 같아요. 이런 예도 있고요. 1년씩 서로 이제 위원장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1년도 먼저 해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보고. 이거는 이제 그 협상으로서 서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 제안인데 문제는 대통령 거부권을 1년간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 거부권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1년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합의 처리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단독 처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거부권 1년 안 할게.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입법 처리 안 하고 합의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법안 처리 다 하면서 대통령 보고 1년간 거부권 하지 마라. 이거는 한쪽의 무기만 뺏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타협안이 아니고 아예 안 받겠다는 안에 불과하다 이래 봅니다. 예, 자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글쎄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일단 법사위가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국회 내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 출신에서 국회의장이 나왔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야 국회 내부에서 견제가 이루어진다라는 논리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일견타당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대통령이 2년간 행사해 오신 거부권 행사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남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는 법사위원장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법사위를 양보했을 때 민생 입법까지 발목 잡혀서 통과가 되지 못했던 21대 후반기 국회가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제대로 자제하시고 행사하지 않으신다라는 전제를 깔아주신다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해서 국회 내에서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 타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